there. 연간 3억 5천만 달러. 한 해 신장률 25%의 미국 가발 시장. 미국에서 가발 산업은 아직도 떠오르는 시장이다. 맨손으로 시작해 그 황금 시장을 거머쥔 한국인 김종구. 사람들은 그를 시카고의 가발 승부사라 부른다. 추수감사절 직후의 시카고 거리. 매년 이맘때면 거리는 선물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다. 연중 최대의 쇼핑 시즌이 시작된 것이다. 그 쇼핑 시즌 가장 붐비는 곳의 하나가 가발 상점이다. 대목을 맞은 가발점은 선물을 사러 나온 손님들로 붐비고 가발 상점들은 이때 연 매출의 40%를 올리곤 한다. Probably once on the weekends most of the time, you know. But since the holiday is coming up, I made a special stop. You know, I always enjoy coming here. I usually change up every week. I have a lot. I buy like the curly, and then I change up. Sometimes I buy the straight hair, and I do like a shorter style or either longer style. So I buy different types of hair. You have maybe over 10? Oh yes. 지금 이 미국의 흑인들 시장 추세가 과거에는 뷰티 서플라이 케미칼들이 많이 나가다가 그 케미칼이 머리를 잠깐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다시 가발 쪽으로 와서 가발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어요. 흑인 여성 한 명당 소유하고 있는 가발 수가 평균 10개 이상. 미국 내 가발 시장은 97년 2억 3천만 달러에서 98년엔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3,500억 원 규모로 한 해 사이 무려 25%나 늘어났다. 모발의 특성상 결코 길게 머리를 기를 수 없는 흑인 여성들에게 가발은 누구나 몇 개씩 가지고 싶은 꿈의 상품인 것이다. 그래서 해마다 신장세가 늘어나고 있는 가발이란 황금 시장.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인 김종구 씨다.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30분 떨어진 폴라스키가 커다란 창고가 딸려있는 이 건물이 바로 미국 최대의 가발 도매 업체인 체이드 패션, 곧 김종구 사장의 사무실이다. 불과 40평 남짓한 이 사무실에서 연간 3천만 달러어치의 가발이 판매된다. 하루 종일 가발이 가득 찬 상자를 실어오고 실어내기 바쁜 이곳. 2,000평이나 되는 창고를 둘러보는 것으로 김종구 사장의 하루 일과는 시작된다. 미국의 최대의 가발 도매 업체로 성공하기까지 28년간 가발업에만 전념해온 김종구 사장.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가발과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43년 경상북도 문경생, 한양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사회사업과를 졸업하고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에서 일하던 김 사장은 27 되던 해 꿈의 나라인 미국행을 결심한다. 바로 그해 결혼과 동시에 그는 미련 없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대한 인상은 미국에는 자기가 고생한 만큼, 자기가 일한 만큼 거둬들이는 나라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나 열심히 일할 각오는 돼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한국에 사는 것보다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넓은 세상을 나와서 자기가 좀 어떤 자기 꿈을 좀 실현해보고 싶었다는 어떤 그런 계획에 이미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꿈을 실현하고 싶어서 온 사람인데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것이 1972년. 1년 후 처남이 경영하던 가발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입사하면서 그는 가발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28년간 그는 오직 가발 하나에 승부를 걸어 결국 성공하고 말았다.
그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시카고의 대표적인 흑인 밀집 지역인 63번가. 이곳은 과거 가발 상점 수십 개가 모여있던 가발 산업의 메카였다. 그리고 28년 전 김종구 사장이 가발업자로 성공의 기반을 닦았던 곳이기도 하다. 요 집도 가발 가게였어요. 요 집도. 근데 이제는 전부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바꿨구만. 그 무렵 가발 상인들의 90%는 바로 한인 교포들. 그리고 그들이 팔았던 가발은 바로 한국산 가발이었다. 우리나라는 금년에 20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1960년대 후반부터 가발은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 1호로 각광을 받고 한때 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 영향으로 미주 사회의 교포들은 가발 장수로 미국 사회에 진출했던 것이다. 그런데 가발의 재료인 머리카락. 가발이 아니면은 비즈니스의 비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공부만 하고 뭐 대학 교수나 하고 여기서 엔지니어 한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우리 지금 교포들이 크게 이 비즈니스를 형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63번가의 유일한 가발 상점으로 남아있는 곳. 네, 아침부터 손님이 많네. 이곳은 김 사장의 대학 선배 김창근 씨가 경영하는 가발 상점이다. 김 사장은 이 선배의 충고로 가발 세일즈맨으로 첫 발을 디뎠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도 상당히 기분이 좋네. 근데 생각해요. 어느 회사나 세일스를 잡고 있으면 그 회사는 유포나 마찬가지라고. 맞아요. 내가 분명히 그랬다고. 맞아요. 그들이 뭐 쑥쑥 지나더니 김 사장이 큰 사장이 되지 않았어. 그때 내가 이제 세일즈 하려고 이 견물 이렇게 보여줄 때 뭐 이제 스킨탑이 여기 거꾸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야 이게 이만 거꾸로 됐다 이러고 깎이고 그랬죠.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 앞으로 보는 그 눈도 상당히 큰 것 같이 나한테 보였다고. 가발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시작했던 세일즈맨 생활. 참 가발이 참 좋은 아이템이었었는데 지금은 웃으며 추억하고 있지만 남몰래 흘린 눈물도 없지는 않았던 세일즈맨 생활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눈물이 김 사장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었다. 요 앞서 한만도 고기 회사에 왔어요? 제가 생각에는 집념과 오기예요. 자기가 그 공략을 하는 가게에 공략이 안 됐을 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략하는 그런 집념이 아마 오늘의 김종구 사장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가지고 세일하러 나갔는데 이 세일하는 걸 세일이라고 속였다고 나한테 얼굴에 탁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한국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나이도 더 젊고 이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확 대들어 싸우려다가 항 참느라고 애먹었죠. 한 며칠 있다가 내가 그 집에 또 나갔습니다. 또 나가서 지난번에 스타일은 건 내가 잘못된 거고 요번 스타일은 진짜 좋은 거니까 좀 보시오. 이래 대단하니까 그 여자분이 보이도 않고 오더라 하더라고요. 보이도 않고 미안해서. 세일즈는 지금도 제이드 패션의 제일 명제다. 3,000피스로 했는데 지금 그 가격 이런 문제가 4명의 임원을 포함해 20여 명의 직원 중 세일즈맨들이 12명. 숫자도 많지만 보수와 전문성에 있어 제이드의 세일즈맨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세일즈로 성공한 김 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세일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미리미리 아시기 때문에 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세일해서 떨어질 때는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아니면 야, 이 친구가 세일을 잘할 때는 뭐 때문에 그런가 미리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걸 다른 세일즈맨들한테 가르쳐줘요. 코멘트를 해주신다고. 세일즈맨으로서 그
뭐랄까 집념 같은 거 있죠. 한번 제가 뭐 저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물건을 한번 깔아보겠다. 우리 물건이 안 들어가는 지역에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 걸 갖다가 꾸준하게 몇 번씩 전화하고 그래도 오다가 무슨 우리가 가게를 몇 번씩 방문을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사장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해서 우리와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점을 참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죠. 될 때까지. 체이드 세일즈맨들의 책상 옆에는 한결같이 커다란 여행 가방이 놓여 있다. 그것은 가발이 가득 든 여행 가방을 들고 미국 전역을 발로 누비며 가발을 팔았던 김 사장 시절부터의 전통이다. 방대한 내 미국을 1년에 2번 내지 3번씩 돌았어요. 한 번 나가면 그냥 5,000마일씩 어떨 때는 모빌홈을 이제 빌려서 차에서 먹고 자고 이러면서 한 2주 내지 3주를 돌고 1년에 몇 차례씩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지방의 어떤 카스토마의 그 가게가 어디로 가면 쉽게 갈 수 있고 어디로 가면 파킹랏이 있고 어디로 가면 없고 하는 걸 내가 다 이 시카고에서 내가 다 알아요. 지금도 세일즈맨들은 여행 가방을 들고 소매점들을 찾아 나선다. 오케이. 먼저 좀 돌아볼게요. 그렇지. 네. 한마디 툭 던지고 매장 안을 둘러보는 1년차 세일즈맨 양양수 씨. 벌써 매장 안을 자기 집처럼 훤히 꿰뚫고 있다. 물건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주문도 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물품을 권한다.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어디 봅시다. 오늘 많이 가져오셨네. 가방 속에 들어있는 건 바로 이런 때 필요한 기원본들. 마이크로 블레이드처럼. 네, 그래서 이게 길어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뭐 반절로 딱 해서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주문으로 이어진다. 소매상들의 요구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 그것이 체이드 세일즈맨들의 제일 과제이기 때문에. 해퍼 같은 정도 하죠 뭐. 그렇지. 네. 서로 제가 원하는 것도 의견도 나누고 그러면 또 체이드 패션에서도 어느 직원들이랑 사장님이 그걸 수렴하셔가지고 또 시정도 하시고 저희들 애로사항을 항상 듣는 쪽이에요. 늦은 저녁 체이드의 개발실에서는 아직도 회의가 한창이다. 그 캐리하는 기본 컬러가 어떻게 시장에 먹힐 수 있는가 중점을 두는 게 더 좋겠네요. 이런 컬러는 가발에 적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디자인 파트와 세일즈 파트의 세일즈 미팅. 소매상들의 요구를 디자인 개발에 반영시키기 위한 회의다. 회의의 결과는 곧 소매상들과의 두터운 신뢰, 곧 판매로 이어지게 된다. 130 컬러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있죠. 얼마든지 있죠. 네. 어떤 아이템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것에 대한 미리 준비를 철저히 가져가지고 출장 나가서 그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소개시킬 것과 그 당시에 세일이 안 돼도 그 스토어 오너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두텁게 가져서 그것이 출장을 갔다 온 이후에 그 전화 세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게 된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그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뭔가 철저히 소매상들로부터 배우고 두터운 인간관계로 끈질긴 세일즈를. 그것이 바로 체이드만의 세일즈 성공 비결이다. 바나나콩 할 때도 그 시각 김종구 사장은 대부분 집에 있기 마련이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럼 반대 잡을 때 우리가 또 돈 대줄 거야? 아니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일밖에 모르고 살아온 지난 28년. 그동안 집안을 지킨 것은 모두 아내의 몫이었다. 그래 이제 돈 중요한 걸 알지. 말 한마디만 돈 대주니까. 그런 김 사장이 지금 가장 미안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이다. 맨주먹으로 시작했던 이민 생활. 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낯선 미국 땅에 자리를 잡기 위해 아들 태민이와 딸 태비 두 아이에겐 제대로 아빠 노릇을 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만일 아내 전명희 씨가 없었다면 그 빈 공간은 더욱 크기만 했을 터였다. 뭐 조그만 사업이라고 한다고 밤낮난 그 사업만 생각하고
이 자식 교육 문제나 이런 거는 다 이 와이프한테 맡겨드렸거든요.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 와이프예요. 와이프는 다른 사람은 되게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잘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내가 듣기 좋아하건 듣기 싫어하건 가정일이나 사회일이나 또 회사 일이나 또 우리 카스터마들 일 이거 전부 나한테 자세하게 잘 얘기해주면 처음엔 내가 시끄럽다 이거 잘 안 듣는 척하지만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누라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매일 저녁 10시 반경 김 사장은 정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김 사장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적어두는 것이다. 내일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사업을 시작한 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김 사장의 습관이었다. 그래서 김 사장의 침대 머리맡에는 언제나 메모지와 녹음기가 놓여져 있다.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녹음을 하기도 한다. 김 사장의 성공 뒤에는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놓여 있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김 사장의 또 다른 좌우명이다. 매일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 반드시 아침밥을 먹는 김 사장. 부인 전명희 씨는 결혼 이후 단 한 차례도 남편의 아침상을 거른 적이 없다. 가정을 책임져준 아내의 내조. 그것은 김 사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오늘 몇 시에 나올 거야? Look natural. 디자인 개발실에서 새해 신제품 설명회 준비가 한창이다. 가발 제조업체도 아닌 도매상에서 따로이 디자인 개발실을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 하지만 김 사장은 20년간 가발 소매상을 하며 고객들의 취향을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던 장 실장을 영입해 디자인 개발실을 만들었다. 판매를 위해서는 좋은 디자인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지금 그 패션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감각이라든지 그 스타일 그런 거를 진짜 볼 수 있는 이제 그래서 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요즘 그 유행하는 우리 그 보헤미안 컬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만들어 본 스타일인데요. 요거 이름이 세네갈이에요. 세네갈을 많이 이렇게 붙이는데 원래 얘네들이 그 세네갈이라는 것 단순히 만들어진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개발한 디자인을 역으로 주문하기도 한다. 그래서 체이드의 가발은 미국의 가발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아이템 제작에 그 개발에 많이 적용을 하는 게 How do you feel? Nice. They're very lightweight and they pop back into place, which is great. You don't have to comb it or anything. Down to here. 앞서가는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김 사장의 전략은 체이드 제품을 최고 인기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김 사장의 신제품 개발 전략이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시카고의 87번가는 최근 들어 번성하고 있는 또 다른 가발의 거리. 김 사장은 조상무와 강 실장 등과 함께 가끔씩 이곳에 있는 소매상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느 점 어떠십니까? 글쎄 별로 그렇게 크게 굵은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즌이 좀 이미 20여 년을 거래해온 소매상들. 그 20년간 소매상들은 가발뿐 아니라 헤어 소품까지 판매하는 종합 헤어용품점으로 변모했다. 그 세월의 변화에도 부침없이 체이드가 판매 1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현장에서 끊임없이 시장 동향을 파악한 덕분이다. 시장의 동태 흐름을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한 한 자주 현장을 찾아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은 유행 디자인을 남보다 먼저 찾아내는 김 사장의 성공 전략이다. Pretty on you. 옛날에 그 약간 좀 이 올드 패션 스타일보다는 좀 뉴 스타일. 그리고 딱 흑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백인 스타일 쪽을 얘네들이 많이 또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러면 우리 컬러 좀 많이 바꿔야 되겠네. 좀 그래도 내가 보니까는 이 컬러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지가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옷 패션 같이 항상 이렇게 이 머리 스타일을 지네가 수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뉴 스타일을 손님들이 원하죠. 근데 그것을 체이드에서 이게 참 요새는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발에도 시대에 따른 유행이 있다. 60, 70년대 전형적인 흑인 스타일의 가발에서 지난해 가장 유행했던 보헤미안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가발도 패션만큼이나 다양하게 비워난다. 최근의 추세는 백인들의 머리색과 유사한 밝은 색상, 커다란 웨이브를 선호하는 것. 거기에 할로윈 데이에나 쓰이는 패션 가발까지 인기를 끌 정도로 과감해졌다. 스타일뿐 아니라 종류에도 변화는 있다. 전체 가발 일색에서 부분적으로만 착용하는 부분 가발이 등장하고 최근엔 원하는 대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헤어피스, 곧 머리카락 다발 같은 가발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람의 머리칼로 만든 인모 헤어피스가 시장 주도 품목이다. 헤어피스는 최근 전체 가발 시장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헤어피스 제품이 인기 있는 이유는 미용실에서 금방 확인된다. 미용실의 손님들은 대부분이 헤어피스로 머리를 다듬는 손님들. 헤어피스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자유로운 스타일링에 있다. 무려 10시간씩이나 걸려 일일이 꿰매 붙이거나 한 줄 한 줄 풀로 붙여야 하지만 고객들은 그 불편을 감수하며 헤어피스를 찾는다. 자신의 얼굴형에 꼭 맞는 스타일로 원하는 머리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They like a lot of different styles. Right now, she's gonna get like a little short bob, like a bob hairstyle. Yeah, she's gonna get a bob style. Short, long, curly, wavy, kinky. It doesn't matter. Whatever style you want, we can put on. You see? And one thing about it. Is you a new style? No. Huh? I wear it like this sometimes. I like it. 헤어피스의 대유행, 그것은 체이드가 만들어낸 성과물이기도 하다. 80년대 말에 가면서 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어요. 그냥 상승 모드가 아니라 이제 형태 변형을 이룬 옛날에 그 가발이라고 하면은 쓰는 가발로 생각했었던 그 아이템이 그 형태 변형을 이뤄서 이제 피스로 어태치하는 가발로 또 브레딩하는 가발로 헤어 피스로 변형을 했거든요. 그 피스로 변형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중점적으로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핏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교육과 계명을 함께 시켜줬어요. 여기 보니까 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즘 헤어피스가 잘 나가거든요. 근데 이 집은 헤어피스가 많지 않아요. 제가 사실 비즈니스면은 적극적인 자세와 아낌없는 투자. 제가 이제 가격 경쟁에서 가격을 내가 나도 좀 딴 사람한테 좀 더 싸게 줄 테니까 여기도 제대로 이문 안 남기고 이 헤어피스가 그것으로 체이들은 시장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이 가게에 그 매상을 내가 좀 생각해. 그다음에 자기네가 좋아했던 핫 쉐입, 스페셜 세일은 스페셜 세일 기간이니까 스페셜 세일을 주되. 자파 부문은 체이드가 새로 넓힌 또 하나의 시장이다.
가발과 더불어 가발에 필요한 패션 소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발과 거기에 어울리는 헤어 소품들을 한꺼번에 살 수 있도록 머리핀과 모자, 헤어밴드 등 미국에선 거의 공장이 사라진 제품들을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 팔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만들어낸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보다 우리 회사는 가발 회사니까 가발로 나가야지 자파가 가발을 앞지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달에 50만 불, 1년에 600만 불만 팔아라는데 금년도 지금 벌써 800만 불이 더 됐어요. 이 자파는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김 사장의 성공 비결 또 하나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다. 바쁘시네. 바쁜 거 없어요? 선 제일 남한테 공개하기 꺼려하고 공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회사 비밀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매출액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사실 내 혼자 우리 직원도 내가 그런 거 하는 줄 모르고 나 나름대로 그 세일즈를 파악을 하고 매출액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쭉 킵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지금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닌데. 그거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 혼자 보는 거기 때문에 김 사장이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것. 내 혼자 보는 거기 때문에 정리를 그것은 73년 세일즈맨으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직접 작성해온 판매 동향 그래프다. 우리가 73년도부터 우리 회사가 발족을 했거든요. 73년도. 일개 세일즈맨이면서도 전체 회사의 판매 동향에 주목했던 준비성. 그리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목표와 실제 동향을 기록했던 철저함. 그 28년간의 살아있는 기록으로 김 사장은 앞으로의 시장 동향을 훤히 꿰뚫고 있다. 중국구시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도록 또 노력을 하고 계획에 맞도록 그 모든 자금이나 이런 것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본인 자신이 가발도 상품으로서의 그 자리가 시장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거기 충실했던 거죠. 그 자기 하나의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천직이란 말을 붙이면 좀 과언이지만 그러나 그 자세는 마치 그 가발이 자기 천직인 양 아주 그 소중하게 다뤘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보면은 철두철미한 준비를 참 잘하시는 분이세요. 미리미리 저 준비하는데 아주 제가 많이 질렸어요. 철두철미한 계획으로 준비된 회사. 그래서 최이드엔 단 한 푼도 부채가 없다. 이거는 계획이 풀어져나가기 때문에 이 자세는 보지 말고 그 철저함은 직원 관리까지 이어진다. 창업 당시부터 기록된 직원들의 업무 평가서, 개개인의 업무 능력과 연봉 변화, 심지어 성격까지 모두 이 한 권에 기록돼 있다. 철저한 평가와 적절한 관리가 있기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게 많을수록 이제 좀 어떤 사람은 이런 게 많으면 좋은 사람도 있고 많으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직원들은 회장님 이름을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를 거야 아마. 4번이요. 4번 여기 물건이 있는데요. 컴퓨터상에는. 사실상 체이드의 가발 판매는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진다. 예. 6개씩이요. 아시는 컬러부터 평소 다져진 신뢰를 바탕으로 필요한 양만큼 전화로 주문을 받는다. 그거 기본 컬러들만 뭐예요? 해서 잘 저거 해갖고 좀 보내. 알아서? 네, 알아서. 주문을 받음과 동시에 컴퓨터에 입력하면은 모든 일은 끝난다. 완벽히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이다. 입력된 자료가 바로 중앙 컴퓨터로 연결돼 주문 내용이 출력돼 나오고 그것은 곧바로 창고의 컴퓨터에까지 연결된다.
일찌감치 도입된 전산화 덕분에 주문을 받은 지 불과 10여 분 만에 물건은 정확하게 소매상까지 배달된다. 이 집에다 그냥 바로 내주고 그래요. 하지만 최근 한국인들이 대부분인 미국 가발업계에 큰 변화가 있다. 그때는 뭐 딱 보면 놓고 보면 중공이 우리 한국의 6.25 때 수준했었거든 사실. 근데 지금 뭐 중공이 한 5, 6년 따라오고 그렇게 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상인들의 대대적인 저가 공세가 심각한 수위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자꾸 변해 나간다고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하나 아이템이 미국 시장 점유율이 얼마야 생각해. 맞아요. 엄청난 이거를 우리 한인들이 스포시키는 거야. 하지만 위기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김 사장의 생각이다.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앞서가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 사람 손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게으리하고 뭐 참 앞만 보고 먼 장래를 보지 않고 투자 안 하면 이거 순식간에 넘어간다고. 최근 김 사장은 부쩍 출장이 잦아졌다. 보다 좋은 물건들을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일손을 쉬지 않는 김 사장. 그가 지금 향하고 있는 곳은 한때 세계 최대의 가발 생산 기지였던 한국이다. 우리에게 스칼렛이란 상표로 알려진 보양 상사는 김 사장의 주 거래처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가발 생산 공장은 없다. 한국에 있는 것은 고가품 중심의 견본 제작 부서와 디자인 개발실뿐. 80년대 이후 생산 공장은 모두 다 중국으로 이전됐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우리가 가발을 오래 해온 그 노하우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약품들을 새로 개발하고, 그런데 주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은 쉐이프는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썼을 때 퀄리티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그런 쪽으로 차별화를 시키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아직도 못 따라오는 것은 디자인과 엄격한 품질 관리. 그런 면에서 가발은 아직도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다. IMF로 주춤해지긴 했지만 이곳에서 개발한 패션 가발들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저 좀 봐줘. 보헤미안 자체가 예전에는 전체 그냥 컬리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잡지에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 부분에 이렇게. 하지만 점차 거세지는 중국의 도전. 김 사장은 한국이 가발 시장을 뺏기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기만 하다. 한국에 올 때에는 미국 시장의 동향을 전해주며 선전을 당부하곤 한다. 이거 보시는 게 옛날에는 다 꼬매고 그랬으니까. 이제 저들이 이제 풀로 붙이기 때문에 샤워할 때 풀 붙이면 다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버리고 다시 산다고. 가발은 한번 쓰면은 말아가지고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석 달, 넉 달로 쓰는 사람이 있지만 이 헤어피스는 돈이 얼마 안 비싸니까 다시 미장을 가서 사서 쓰기 때문에 이 디맨드가 많아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헤어피스, 이 부분 가발에 많이 역점을 둬야지 서로 재미있을 거라고. 김 사장이 한국에 올 때면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고 마는 어머니. 어머니는 2, 3개월에 한 번씩 다녀가는 막내 아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난다. 어머니 저 6월 달에 왔을 때보다 더 살쪘어요 제가? 응. 더 보기 좋아요? 내가 지인께들 원래 좋다고 안 기대서. 군대 간 아들까지 쫓아가 수발을 들 정도로 아들 사랑이 각별했던 어머니. 하지만 아들을 따라 미국까지 간 어머니는 낯선 미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2년 만에 돌아오고 말았었다. 공부하면 공부하는 데 따라가서 공부시켜주고
또 군에 가면 군에 간 데로 가서 밥 해주고 그 아들만 최고지 뭐 딴 주변 사람들은 뭐 별로예요. 그러다가 미국을 가게 되니까 한동안 한성병이 걸려가지고 아주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럼 급하면 할 수 있지. 올해 86이 되신 어머니. 오늘부터 이거 하늘이 없다. 아들 만나보고 뭐 일이 만나보고. 어머니는 아들을 한 번 보낼 때마다 아쉬움이 더 커지시는 모양이다. 아니 그전에는 안 울더니 어머니 자꾸 우네?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또 울어요. 어머니는 안 보이던 눈물까지 보이시며 아들과의 작별을 서운해하셨다. 어머니, 내가 문 열게요. 어머니, 우리 가니까 서운해요, 오늘은? 그때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시지? 그래요, 예. 어머니 오래 사실 거니까 마음 놓고 식사 잘하시고 그러세요. 예. 태평양 건너 한국 땅에서도 막내 아들 잘되기만을 바라며 사시는 어머니. 어쩌면 그 어머니의 한결같은 기원으로 김 사장의 미국 생활은 훨씬 순탄했을지 모른다.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을 끝낸 김 사장은 다시 중국으로 왔다. 한국에서 이전된 대규모 가발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곳. 김 사장은 중국 현지에까지 방문해 일일이 생산 현장에서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다. 전 공정에 사람의 손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인 까닭에 가발은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지만 한국 제품은 품질 면에서 단연 앞선다. 가격이 비싼 것이 좀 흠이지만 김 사장은 가능하면 한국 제품들을 많이 사려고 한다. 그것은 작은 애국심의 발로일 것이다. 좀 빨리 좀 만들어주지. 한 500개씩만. 응? 이게 왜 오달하지 안 받아서 못 만드는 거야? 아니면 아니 지금 작업 공정이 안 좋아서? 아니 임무 같은 거는 이런 가발 오면 힘들죠. 곧 중국 사람한테 넘어가겠다 하는 그런 공포심이랄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오랫동안 좀 메이커도 하고 임포트도 하고 리테일도 하고 하는 이 전체 과정을 우리 한국 사람 손에 의해서 운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중국 최대의 가발 생산 단지는 허창. 중국 안에서도 인모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다. 60, 7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에서 그러했듯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머리카락 다듬기를 부업으로 삼고 있을 정도다. 최대의 인모 산지라는 점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중국은 세계 가발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인모 그 자체를 가지고 만드는 가발 시장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Of course, we hope that we can, 벌써 한국의 가발 공장에 육박하는 대규모의 가발 공장이 성업 중인 중국.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 때문에 중국 물건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김 사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김 사장은 중국인 공장에서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 현저한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사가도 팔 수 없는 물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른 회사의 이 같은 물건은 이거보다 더 가늘단 말이에요. 지금 얇다고. 이게 너무 두꺼워.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선적하기 위해 포장해놓은 물건까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난다. 품질 문제뿐 아니라 동물 털로 만든 가발까지 속여서 넘기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 직원들한테 다
광고를 해야지. 이제 한 번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난 다시 이제 안 볼 거라고. 그런 일은 절대 너는 가르치지 못한다. 한국은 주로 그 퀄리티 위주, 퀄리티 가격이 좀 고사하고 자의전 퀄리티를 좀 좋은 그런 상품을 그 사람들이 추구도 하고 또 사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익스펙트도 하고 그다음에 중국 제품은 퀄리티보다 가격이 좀 싼 걸 이렇게 익스펙트하기 때문에 조금 그 두 나라 간의 그 품질이나 가격이 좀 차이가 있지요. 하지만 중국의 기술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언제 직접 미국의 물건을 팔겠다고 나설지 모르는 중국. 중국의 도전은 김 사장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 거센 중국의 도전 속에서도 제이들은 아직 굳건하게 미국 최대의 가발 판매 업체로 남아있다. 그것은 김 사장의 탁월한 감각과 끊임없는 도전 때문이다. 주로 한국인 소매상과 거래하는 다른 도매업체와는 달리 김 사장은 미국인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이게 빌 오브 웨딩 패션 리스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하이오 지금 20스캔 나가는 거. 다 쌀리? 297 칼튼 지금 스타일 뷰리 지금 9스캔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오랜 동안의 노력 끝에 제이드의 상품은 가발로선 유일하게 미국 내 2개의 백화점에서 독점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군데의 백화점과 새로이 거래를 트기 위해 고심 중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도전의 결과 이날 하루에만 제이드에서 나간 가발은 100만 달러어치에 달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일본제 파이버가 아니고 한국제 파이버. 한국제보다 일본제 모자게 만들어낸 거죠. 요즘 김 사장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한국산 원사 제품이다. 약간 그 터치면에서 약간 소프트한 게 이제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터치면만 개량된다면? 예, 터치면에서 이게 좀 개량이 된. 가발 생산 기지가 한국으로 완전히 이전된 뒤에도 원사 시장만큼은 꽉 잡고 있는 일본. 꼭 일제만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한국의 특성에 맞는 원사를 만들어서 이 미국. 김 사장은 그 원사 시장을 한국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에 골몰해 있는 것이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발이 잘 될 땐 말이죠. 일본에서 원사를 제때에 공급을 못합니다. 그냥 배급 주도 돼요. 너희 회사는 작년에 몇 톤을 가져갔으니까 금년에 몇 톤만 가져가라. 이런다고요. 무슨 장사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항상 꼼짝을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오는 데가 일본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국산 원사가 아직은 일본산 원사에 비해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산 원사로 만든 가발을 미국 땅에 파는 것, 그것은 올해 김 사장의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에서 좀 정부나 대기업 차원에서 이걸 좀 투자를 과감히 해서 한다면 이 가발이라는 건 절대 흑인이 있는 한 없어지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다 오늘만 오시면. 아니 오긴 오는데 자기는 나중에 오고.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김 사장 집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인다. 김 사장이 가발로 성공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두 처남. 그들은 김 사장의 가장 귀한 손님이다. 아니 과언을 얼마 이렇게 그래? 내 동료지도. 미국 땅에서 가발로 시작해 성공한 가족들. 화제는 역시 가발 얘기다. 한 번 나가면 이 추록으로는 말이야 5,000마일씩 따라 5,000마일. 니들 그 하면 5,000마일 얼마나 많은지 그 가발 하나 한 달 월급으로 가발 하나 사고 그랬다고. 벽에다가 못 받고서는 걸어놓으면
그거 다 걸기 전에 물건이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10불 정도 돼요. 수입 가격이. 김 사장은 그렇게 평생을 걸었던 가업을 아들 태민이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2세들이 그렇듯 태민이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너 이름 뭐야? 저 지금 학생이에요. 이름이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학생. 뭐하는 학생? 새 이름. 태민이 이제 이름. 학생. 하지만 아버지 세대의 땀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다.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여보, 그 노래 작곡한 사람이 시카고에서 유학 중에 그 노래 만든 거 알아요? 그래? 미시간 호수 바라보고 그 노래 만든 거예요. 김 사장 부부가 오랜만에 미시간 호수에 나왔다. 작곡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이름 생각 안 나고 됐네 이 사람. 28년 전 20대의 젊은이였던 두 사람은 이제 초로의 노부부가 돼 있다. 그 세월 힘든 때면 남몰래 찾아와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곳. 지금 그곳에 두 사람은 웃으며 찾아와 있다. 이 자네각 빌딩이라 하는데 저 자네각 빌딩 저기 내가 무작위 탐이 났었다고. 그리고 20여 년 전 김 사장의 막연하게만 했던 그 꿈은 지금 어쩌면 실현 가능한 꿈으로 바뀌어 있다. 황당한 생각이지. 그러나 난 저걸 언젠간 내 건 한 개 몇 개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 평생을 가발 하나에 승부를 걸어 결국 승리하고만 김 사장. 시카고의 가발 승부사 김 사장의 진짜 승부는 어쩌면 지금부터인지도 모른다. 가발은 영원할 것이고 그는 결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